이것만 들으면 안 봤어도 본 척할 수 있을까?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롱 와일드.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진정한 병신년 새해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되게 승환 씨 혼자 수고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 뭐 저 혼자 수고했다기보다는 네. 또 이제 우리 죄 없는 유지영 PD를 데려다 앉혀놓고 야 유지영 PD의 웃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방송에. 예, 사실 저희는 네. 뭐 꼭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설 연휴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냥 네. 한 주 쉬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굳이 이승환 평론가가 하시겠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네. 한 주라도 쉬면 안 돼요. 네. 아무튼 혼자 원맨쇼 네, 아주 재밌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하고 시작하죠. 네. 너무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요. 네. 누구시죠?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저는 한겨레신문 서정민이고요. 네, 또 한 살 드셨죠? 네. 네. 저도 역시 또 한 살을 먹은 TV평론가 김선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중에 막내 이승환입니다. 아니 그 지난주에 네. 혼자서 방송하고 나니까 좀 목이 아프거나 뭐 기운이 빠지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저는 괜찮았는데 네. 제가 말과 말 사이에 마가 많이 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서 그거만 잘라냈는데 거의 녹음한 거에 한 3분의 1이 날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 편집한 걸 들어보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하던데 네. 너무 숨은 쉬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유지영 PD가 편집하면서 저를 아웃사이더를 만들었어요. 유지영 PD 고생 많았고요. 네. 네, 뭐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설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길었죠. 예, 이번에 뭐 하셨나요? 연휴 때? 저는 영화 2편을 봤고요. 이분이 지금 장난하시나? 영화 2편을 봤고요. 정말 얍삽하시네요. 말로 잡수시네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주제 영화 2편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숙지하듯이 봤어요 영화를 그때. 그러셨군요. 근데 둘 다 뭐 괜찮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뭐 어디 지방에 가거나 뭐 이러진 않았고 네. 비교적 수도권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전부 치거나 좀 일을 도와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뭐 우린 저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았어요. 네. 우리 굉장히 좀 현대화된 신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아직 문명화가 안 돼서 차례는 아니었지만 네네. 예, 큰 집이라서 네. 열심히 또 매 연휴가 저는 노동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도 사실 겨우겨우 봤어요. 노동을 하다가 네. 잠깐 빠져나와서 영화를 보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전에 붙이면서 또 TV는 많이 봐가지고요. 네. 주로 이제 재방송, 내 딸 금사월 막 이런 거 몰아보고. 내 딸 금사월 그 대표적인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그렇죠. 또 전 붙일 때는 막상 드라마가 최고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악역을 지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 또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막장 드라마. 네. 네. 저희가 원래 방송이 좀 흥하면은 이제 서브 코너 같은 걸로 뭔가 막장의 여왕 이런 걸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예. 네. 아직까지 저희가 흥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세현 평론가는 뭐 하셨나요? 저는 내내 마감을 했고요. 아니, 마감은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그렇죠, 경험.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흔히 마감은 언제 끝나냐고 묻는데 그 얘기는 마치 이제 숨은 언제 그만 쉬어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밥은 언제까지 먹을래? 뭐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 말고는 사실 명절 당일날에 설 당일날에 집안일 하면은 1년 내내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전을 부친다라거나 그날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 설거지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집안을 치운다거나 뭐 먼지를 턴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집에 쌓인 복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설이 있다고 저쪽보다 그러더라고요. 청소하기 싫어서 무명하게 만들어낸 될 말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명절 당일날 안 네.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가만 보면 제일 어린데 미신에 제일 동화된 듯한. 제가 제일 미개하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좀 대청소를 하고 별 다른 거 있나요? 그냥 고양이들 밥 주고 마감하고 대청소하고 뭐. 그러고 보니까 설 때 원래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두 분의 본격적으로. 어떤 전공 분야인데 TV 평론가로서. 좀 무슨 주제거리로 글을 쓸 것인가 네. 이렇게 좀 탐색해보는 의미에서 몇 편을 보긴 했는데요. 이번에 MBC에서 그 미래일기라는 파일럿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미래일기. 예. 예. 그 요새 어느 예능에 꽂아놔도 그 케미스트리를 발휘한다라는
안정환이 등장을 해서 안정환. 네, 완전 뭐, 대세 예능인으로 떴어요. 예, 그렇죠. 안정환 씨는 이번에 뭐 지난해 예. 백종원 씨를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활약을. 이번에는 로봇하고도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거의 로봇 소리급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어떤 멋진 연기를 잘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 미래에서 네. 로봇이 와서 뭐 같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런 이제 건가요? 그 이를테면 서정민 기자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4. 그러면 내가 80이 된 미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 뭐 특수 분장 같은 것들로 지금 얼굴이 아니라 80 노인이 된 네. 나의 모습을 그리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장밋빛이 아니라 자기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노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네. 주거 형태가 독건 거예요. 내 가족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나이 먹는다는 것, 야. 죽을 맞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리얼 내용이죠. 잔혹 버라이어티 예능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예. 타임슬립을 차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복고예요. 코드는 어찌됐건 내가 뭐 미래 시점을 택하고는 있지만 나의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코드가 거기 깔려 있어서 뭐 요즘에 복고 코드와도 좀 만나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좀 자신의 인생, 시간이라는 걸 좀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좀 요즘의 예능에서 볼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사색할 여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아마 지난해 그 마리텔이 파일럿으로 나왔을 때 그 호평받았던 반응하고 거의 유사한 반응을 얻고 있어서 야, 아마 정규가 되지 않을까. 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조금 손을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안정환 씨 빼고는 그렇게 예능적인 재미는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약간 고령화 시대. 근데 사실 그 나이 들어서 이게 좀 참혹해지는 거를 네. 굳이 이게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요. 그거를 그렇게 뭐 잔혹한 시절을 네.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고 혼자서 코드라고. 외롭게 막 이렇게 막 저 혼자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우울하게 보여주지는 네네. 않고요. 거의 좀 약간 가족 코드가 섞여 있어요. 예. 뭐 안정환 씨는 독거 코드이긴 하지만 거기 또 다른 출연자인 강성현 씨 같은 경우는 동갑내기 부부인데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면서 좀 은근한 부부의 뭐 그렇죠. 눈물, 감동 또 이런 거를 보여줬거든요. 제시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어머니 나이로 분장을 했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분장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녀가 이제 서로 분장한 모습을 보고 그 하루아침에 한 30년 정도 늙은 모습을 좀 보면서 눈물도 뺐지만 약간 그럼에도 나는 보통 할머니들보단 더 이제 예쁘게 늙을 거야. 나는 시대에 굴복하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서 나름 재밌었어요. 네. 이거 다시 보기로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아, 네. 이제 예. 궁금해지네요. 네,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파일럿 예능들 중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반응이 안 좋은 쪽으로 뜨거운 거는 본분 금메달이죠. 본분 그건 금메달. 뭔가요? 그 KBS에서 한 예능인데요. 여자아이들을 모아놓고 여자 아이돌. 아이돌들의 본분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아, 무슨 아이돌의 본분이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뭐 섹시 댄스 테스트를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해놓고 춤을 추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전자저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체중이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뭐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가, 얼마나 솔직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진짜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 공영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 맞습니까? 이거 진짜. 정말 KBS 네. 갈 때까지 갔군요. 예, 이게 그 뭐 옛날에 TVN 초창기 TV 엔젤스 때나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로 후퇴를 했네요. 예. KBS 같은 경우에는. 정말 KBS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네. 아이돌들이 명절 때마다 혹사당하는 건 사실 아육 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근데 폐지 이야기가 이번에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돌을 뭐 등장시킨 또 파일럿이 굉장히 또 많았잖아요. 그런 뭐 본분? 뭐라고요? 네, 본분 금메달. 본분 금메달. 네. 진짜 완전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는 공영방송이 KBS인데. 본인들의 본분을 잊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아. 금메달이 아니라 완전 노메달 완전. 아, 참- 좀 욕을 먹어야겠네요. 금메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PD는 네. 변명을 하기를 여성 아이돌을 상품화적 시각으로 봤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파일럿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임팩트를 남겨야 돼서 최대한 과하게 좀 보여준 부분이 있지만은 재미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짚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좀 반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작진들이. 그거를 또 평가를 남자 MC 3명이서 평가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남자 여성 MC가 또 아이돌을 누구였나요? 예, 야. 남자 MC 셋이 그 중에 한 명 전현무 아닌가요? 아, 정답입니다. 정말 빠지지 않는 인물.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남의 체중을 왜 평가해요, 이분이? 일단 그 프로그램의 MC가 전현무냐 또는 김구라냐 이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한 50% 정도는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 놀랍게도 이제 그 또 다른 MC가 또 김구라하고 예, 정말 또 요새 네. 김준현 씨가 프로그램 선택이 좀 아슬아슬해요. 수방사도 그렇고 이 네. 프로그램도 그렇고 조금 MC로 출연한 세 분 다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은 결코 정규 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죠. 뭐 되지도 그렇죠. 않을 것 네. 같고요. 네. 예, 뭐 지금 욕을 티바지로 얻어먹고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파일럿 최고와 최악을 잠깐 네. 살펴봤고요. 네. 오늘의 주제로 훅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영화 네. 두 편 본 거. 그렇죠. 또 설 연휴에 지금 극장가를 네. 휩쓸고 있는 두 편의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편의 영화가 나름 네. 화제를 몰고 있어요. 예, 한 편은 굉장히 덩치빨로 네. 모든 작품적인 평가를 짓누르고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 악명이 높고 네. 또 한편은 많은 자본이 붙은 건 아니나. 이게 오히려 지금 개봉관 수가 늘었어요. 네. 개봉 2주 차에 입소문을 타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우리가 예전에 뭐 아트버스터 뭐 이런 네. 말도 사용했었는데 다양성 영화치고는 굉장히 지금 입소문에 의해서 흥행이 잘 되고 있고요. 어쨌건 뭐 주제를 밝혀보자. 하나는 검사 네. 외전이고 또 네. 한편은 캐롤인데요. 네. 우리가 극명하게 좀 한편은 좀 까고 한편은 좀 핥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일단 뭐 검사회전부터 시작해 보죠. 예, 까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뭐 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뭐 각자. 그렇죠. 네. 또 영화를 어떤 목적으로 네. 보느냐에 따라서 또 영화에 대한 평가가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검사회전을 의외로 뭐 기대를 너무 내려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럭저럭 재밌게 봤어요. 뭐 그럭저럭 시간 보내는 오락 영화로서. 기대를 대체 어디까지 내려놓으신 거예요? 정말. 지워 정도로 내려놓으신 건가요? 아니 나는 뭐 디워나 정말 그 최근에 뭐 낭만 자객이나 정말 낭만 자객이요? 낭만 자객이 아닌가요? 그거 뭐죠? 낭만자의 그건 도대체 언제쯤? 낭만 자객 언제? 그런 영화가 있긴 있었나? 조선미녀 삼총사인가요? 뭐. 예, 조미삼. 네네. 이게 이런 정말로 영화나. 이게 정말로 약간 협녀나 네네. 조미삼만큼 네.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자자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일단은 설이라는 네네. 그 시즌에 굉장히 특화된 그래서 이제 설 단위의 극장을 찾는 가족 단위 관객들의 입맛에는 딱 맞춘 그런 영화고 요즘 한국 영화의 트렌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 좋은 현주소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바로 검사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의 작품성 자체보다 논외로 외적으로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주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사회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관객 수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거의 뭐 하루에 100만 명 네, 막 100만 이렇게 이상씩 넘고 들어오던데요. 벌써 500만은 진작 돌파했고요. 그리고 예, 또 뭐. 대진운도 좋아요. 원래 설 연휴에는 대작들이 막 쫙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대결을 벌이는데 이 상대를 할 만한 라이벌 영화가 지금 마땅찮아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특히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라이벌 영화가 이제 CJ에서 쿵푸 팬더를 네. 배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지를 않았고요. 물론 이제 그 많이 터졌지만 약간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살짝 하강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검사회전 같은 경우는 이게 2월 3일날 개봉을 해서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637만 명이 봤거든요. 아, 벌써 600만 거의 5일 만에 예. 지금 그렇게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그 흥행을 할지 모르겠는 게 당분간도 또 흥행을 바라볼 만한 대작 영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한국 영화 중에 뭐 로봇 소리라든지 네. 최근에 개봉한 것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렇죠. 네. 사실 뭐 그
캐스팅 라인업으로 보나 그렇게 뭐 설 특수를 노릴 만한 그런 대작 영화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사회전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만한 대작, 적어도 캐스팅 면에서라도 그런 대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시즌 그 시기를 잘 만난 것도 있고요. 원래는 또 2월 달이 그 아카데미 시즌이어서 작고 다양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하는 그런 시즌인데 이게 지금 검사회전이 너무 독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 영화들이 지금 거의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레버넌트라거나 빅쇼트 같은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을 만한 시즌이기도 한 건데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에 스크린이 한 2,3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지금 거의 한 1,700여 개가 야. 검사회전을 걸고 앉아 있어요. 1,700개면은 거의 가장 많은 스크린을 차지하는 수준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몇몇 영화들이 스크린을 싹쓸이하면서 좀 비판도 받았는데 딱 그 1,700 정도거든요. 맥시멈이. 그렇죠. 그렇죠. 뭐 명량도 사실 네. 그랬고요. 그렇죠. 그 검사회전도 약간 명량 때랑 비슷한 그 뭐 찬반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명량도 예매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그 예매율에 의해서 이제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영화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회전도 사실은 그 예매율이 그렇게 좋지 생각보다 예매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좌석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뭐 다른 영화로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극장만에서는 나름대로 이익을 또 최대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좌석 점유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요새는 이제 자사가 뭐 제작이나 배급을 한다고 네. 극장에서 그걸 또 이렇게 쫙 해서 몰아주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가령 CGV에서도 네. CJ에서 배급하는 쿵푸 팬더보다 뉴에서 저 뉴인가요 이게? 쇼박스. 쇼박스에서 하는 검사회전이 더 관객이 많이 들고 장사 잘 된다 싶으면은 쿵푸 팬더보다는 검사회전에 더 극장을 많이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근에 예. 그 일도 있었죠. 이익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자기들은. 더 많이 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이미 아이맥스관에 쿵푸팬더가 걸려 있어 예매가 이미 됐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뭐 아이맥스관을 지금 점검을 해야 돼서 죄송한데 그 다른 영화를 보시거나 다른 시간대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관객들에게. 관객들이 항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대에 점검을 한 게 아니라 검사회전을 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례 없는 관 바꿔치기 네. 논란이 관 바꿔치기. 예, 관 바꿔치기도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이게 야, 그건 좀 심각한데요, 이거. 이게 관 바꿔치기도 관 바꿔치기고 네. 그 뭐 관수가 뭐 한 근데 한 극장에 한 뭐 8관, 9관, 10관까지 있다고 쳐도 이거를 뭐 한 대여섯 개 관을 배정을 해버리니까 거의 시외버스 시간표처럼 이제 상영이 되는 거예요. 네. 뭐 7시 10분, 7시 50분, 8시 뭐 25분 뭐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 정도는 네.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회전 측면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검사회전 측에서도 조금 약간 억울한 면도 있는 게 이런 논란에 항상 먼저 시달리게 되면은 영화 자체적으로 일단 뭐 영화 자체적으로 어떤 작품성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거를 평가받을 그런 뭐 입장보다는 그런 자리보다는 훨씬 더 영화 외적인 얘기가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항상 그렇죠. 나오고. 그 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흥행이 얼마나 잘 됐냐를 떠나가지고 네. 냉정하게 작품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니까요. 쇼박스가 사실은 이 논란이 이번에 처음이 아닌 게 작년 말에 내부자들 그 감독판 네. 틀었을 때 네. 그때도 극장하고 이제 배급사가 나눠 가지는 그 부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원래는 한 뭐 5.5 대 4.5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극장 9의 배급사가 1을 먹는 걸로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감독판 확대 개봉을 할 때. 야,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비율인데요. 그래서 사실 다른 영화들, 작은 영화들에게 돌아가야 될 관을 독과점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뭐 원판을 본 사람들만으로도 제작비는 회수를 다 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 저희가 뭐 독과점 문제는 네. 지금 계속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극장만의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를 정말 되게 좀 그 다양성 영화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제는 그러게요. 사실 정말로. 멀티플렉스라는 게 극장 하나에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어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본래 취지일 텐데 네.
뭐 한 8개 상영관 중에 한 7개가 한 영화를 하면은 그게 무슨 멀티플렉스인가요?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상영되는 영화가 뭐 8개라고 해도 네. 실제로 보면은 뭐 새벽 한 5시 그렇죠. 반에 네. 예술영화 하나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뭐 검사해줘 이런 평일 식으로 낮 하면 뭐 이러면은 뭐 백수들이나 프리랜서만 와서 보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명량의 역대 흥행 1위를 그렇게 1,700개 이상의 관을 독점하면서 이제 한 이후에 점점 이런 현상이 뭐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시스템적으로 규제할 만한 이게 나올 때거든요 이제는 이게 되풀이되는 법제화를 문제는. 통해서 어차피 네. 극장은 자기네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 장사 될 만한 영화를 자기는 틀겠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뭐 법제화를 통해서 뭔가 의무적으로 어떤 극장에서 네. 일부 그 비율을 맞춘다든지 네. 스크린 쿼터제 같은 거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일종의. 한 영화가 이제 그 극장 전체 스크린 수에서 몇 %를 넘지 못하게 그렇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방법도 이게 있고요. 공정거래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게 똑같은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법적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검사회전 자체가 어떤 법 시스템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그렇죠. 영화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이러니한 거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네. 설명을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고 또 스토리 자체가 단순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죠. 검사가 네. 이제 검사가 이제 누명을 쓰고 네. 용의자를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이제 15년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옛날에 같이 일했던 상관이라거나 뭐 이런 쪽이고 이게 또 깡패나 정재계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감옥 안에서 다른 재수자들이나 이제 뭐 간수 같은 사람들한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그 힘을 키워서 복수국을 벌인다라는 네. 내용인 거죠. 복수를 네. 벌일 때 이제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약간 아바타 같은 그렇죠. 강동원 네. 이 사기꾼 네. 사기 전과범을 좀 약간 어설픈 네. 사기꾼인데 네. 이제 뭐 사기 전과 10범 네. 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황정민이 그 누명을 쓴 사건의 어떤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거죠. 강동원이 맡은 이 역할이. 그래서 이제 그 강동원과 연결됨으로써 내가 너를 나가게 해주는 대신에 내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뭐 이러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그거를 이제 강동원이 해결해 나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일단 뭐 설정 자체는 네. 뭐 나름 신선한 구석도 그렇죠. 있어요. 아바타 이거는 그렇죠. 좀 신선하죠. 네, 검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기꾼을 이제 사기꾼과 손발을 맞춰서 복수를 네. 한다. 이 설정 자체도 신선하고 두 주연 배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정민과 강동원. 일단 뭐 강동원은 참 대단한데요. 대단했어요. 네, 예. 네. 황정민에 대해서는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기를 떠나서 네. 일단 그 배우의 존재감과 이름값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일단 일단 그 둘의 조합만으로도 네. 사람들이 믿고 예매를 한 그렇죠. 거니까 영화 평이 어찌 됐건 그렇죠. 사실 저도 영화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조합이라거나 또 설정도 독특한 편이고. 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영화도 곧 개봉이 된단다라고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기대작이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검사 조선미녀 삼총사 수준인가요? 그래서 어, 네, 그 정도까지는 협녀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협력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적어도 돈은 안 아까웠어요. 네. 그 연휴라서 특별히 더 비싸지 않습니까? 관람료도. 연휴 때 그렇죠. 빨간 날 더 비싸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할인 카드가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어서 제 돈을 다 주고 받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강동원의 그 죄수복 패션, 네 개인기. 강동원으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군요. 근데 이 영화는 강동원 없으면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영화예요. 예, 저는 사실 강동원이 열일을 했고 강동원이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줘서 매력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왜 별점 매기는 어플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그 강동원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별 5개 만점에 2개 줬거든요. 네. 저는 돈이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설 당일 다음 날 저녁에 봤어요. 네. 밤에 봤는데 이 가족 단위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다들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와서 상당히 대부분 즐겁게 보더라고요. 그냥 큰 부담 안 갖고 그렇죠. 극장을 평소에 막 이렇게 막 영화를 찾아서 자주 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분들도 와서 그냥 여유 있게 즐겁게 이렇게 관람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대중 영화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목적에는 네네. 예, 충실한 작품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설 시즌에 가족 단위 관객을 타겟으로 한 상업 오락 영화. 이 수준에는 그래도 나름 충실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화가 최근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가 그 계속 축적해온 어떤 문제점들을 네. 다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약간 그런 클리셰의 총집결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일단은 베테랑부터 우리가 네. 얘기를 할까요? 베테랑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회 고발극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류승환식의 액션 활극에 충실한 그런 작품이었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그런 사회 고발의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단 첫 번째로 감독이 의도한 장르적인 쾌감에 충실했고, 그 외에 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호평을 내렸던 거지만 네. 그 이후에 사회 고발극의 외피를 둘러쓰고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려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영화의 그 완성도를 보면은 이게 전혀 뭐 시스템을 충실하게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놈과 억울한 놈의 대결, 단순한 권선징악의 대결처럼 흘러가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복수를 함으로써 이제 시원하게 그렇죠. 이제 통쾌함을 느끼는 뭐 그런 정도에 그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가 요새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냐면은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부패가 되었고 근데 주인공만 선량한 거예요. 근데 이 선량한 사람이 사실 이제 선량한데 투박함으로 위장된 폭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회전에서도 황정민이 맡은 주인공 이 검사가 변 검사가 폭력 검사예요. 그 굉장히 이제 사람을 피의자를 그렇죠. 뭐 때리고 조지고 이런 걸로 네. 유명한 검사. 요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 때리는 폭력을 가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이 그냥 꼴통이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쁜 놈들은 좀 맞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베테랑 때에도 아주 미세하게 있었지만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이렇게 내부자들도 가면은 착한 쪽 그 선역을 맡은 사람들이 전혀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깡패거나 아니면은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검사라거나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워낙 다 썩어 있기 때문에 저 젠틀해 보이는 저 권력자들이 사실 젠틀한 척 하지만 내부는 썩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 많이 치는 것 같고 건달 같고 되게 딱 봤을 때 거부감이 드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의의 편이다라는 더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 이 정도 나쁜 거는 눈 감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서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점에 공감하고요. 또 하나 큰 문제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남성 중심의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적나라한 병폐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폭력적인 문제, 그러니까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요. 이 검사회전을 보면은 뭐 사실 베테랑에서도 살짝 지적된 문제긴 해요. 그 유일한 형사, 여자 형사 캐릭터로 나오는 그 미스봉이라고 이름도 주어지지 네, 않고 네, 이제 네. 미스봉이라고 불리는 거 자체로도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내부자들 뭐 베테랑의 어떤 그런 색깔을 이어가는 내부자들에서도 여성이 그런 성적인 희생양으로 굉장히 소모되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요. 검사회전은 더 심해요. 이게 특히 이제 꽃미남 감동원의 활약상에 네. 희생물로 받쳐지는 그 여성들이 사기당하는. 네, 네. 그렇죠. 사기임을 알고도 네. 강동원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정말 사고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 네.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사회전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인 영화라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성 캐릭터들을 그냥 살아있는 인간으로만 그리면 그렇죠. 그 최소한의 그 선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백델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왜 영화 속에서 여성 인물들이 자기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들이 그렇죠. 뭐 등장하느냐. 남녀 평등 지수를 이제 그렇죠. 알아보는 네. 영화에서 그리고 이 두 여성 캐릭터들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느냐 뭐 이런 테스트를 이렇게 보통 할 수가 있고 그걸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뭐 요게 관건이 될 때가 있는데 네. 검사회전의 백달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성 캐릭터들에게 이름이 주어진 경우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거의 없을 뿐더러 여성 캐릭터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네요. 돌이켜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제 두 번째 영화로 다룰 이제 캐롤과도 또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네. 영화고요. 네. 그런 계속해서 근데 이런 영화가 좀 흥행을 하고 남자 배우들이 또 남자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황정민 네, 사실 지금까지 황정민.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연기를 이번 잘하긴 영화에서는 잘하죠. 예. 뭔가 황정민 연기 자체에 좀 논란이 일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그 어떤 종류의 연기들은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황정민 배우도 나름대로 필모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 필모를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동성애 영화도 직접 출연을 하기도 네. 했고요. 네.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 최근에 대중적으로 좀 각인된 영화에서 연속해서 네. 굉장히 좀 마초적이고 이런 일단 역할들을 베테랑과 네. 이미지가 너무 겹쳐요. 여기서. 베테랑도 똑같아요. 그렇고 예. 이제 약간은 우리가 그 류승환 감독 전작이죠 부당거래에서 봤던 네네네. 모습도 좀 섞여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예. 베테랑까지만 되면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또 연타로 이런 작품을 물론 그 중간 뭐 히말라야가 있긴 하지만 왜 이 작품을 굳이 택했는지 어쨌든 검사이면서 약간 조폭 같은 그렇죠. 캐릭터를 가지고 네. 있는 그 예. 전형적인 황정민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스테레오타입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 어떤 리듬과 어떤 쪽으로 이런 대사를 칠 것 같다 같은 것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우리가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악역 그 우종길 의원에게 그러니까 우종길 후보에게 네. 넌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전 좀 저쯤에서 저쪽으로 넌 끝났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이야 놀라운 이 아니, 예질이요. 아니, 야. 아니요, 근데 성대모사 달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지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대본도 뻔하지만 뻔하다는 거죠. 그런 대사를 던지기 전에 황정민 배우가 짓는 특유의 표정이라거나 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예상 가능한 타이밍에 예상 가능하게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지라는 생각을 주는 거죠. 약간 그 황정민이 사실 연기를 잘하고 다양한 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최근에 요구하는 캐릭터들이 네. 너무 정형화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예, 캐릭터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게 문제죠. 배역이 네. 들어오고 그러니까 황정민도 사실 본인이 거기서 뭘 정말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딱 자기의 어떤 걸음걸이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영화판 자체가 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럴 만한 위치가 되는 배우들이 먼저 좀 그거를 개선해야겠다라는 네.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면 저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는 워낙 썩어 있고 이거는 조금씩 계몽된 개인들이 조금씩 각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그 황정민 정도의 급이 되는 배우들이 좀 다른 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뻔한 흥행 구도의 영화에서 그 자기 복제에 가까운 캐릭터를 또 한 번 맡았다는 게 네. 저는 조금 되게 아쉬워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할 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저는 한국의 어떤 남자 배우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배역 같은 거에 자꾸 집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어떤 되게 뻔하고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거기에다 약간 땀내라거나 눈물을 좀 쥐어준다거나 이러면은 관객의 심금을 울리겠지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을 쓰거나 연출하는 사람들의 게으름도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배우들도 조금 더 그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 개발을 하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영화에 반영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황정민처럼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들은 특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딱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싶으면은 과감하게 거절할 줄 그러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은 얼굴만 술톤이 아니라 점점 맞는 배역 자체가 술톤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 냄새라는 것 자체를 좀 오해하는 그런 한국 영화판 때문에, 이게 얼마 전인가요? 그 빅슈트 때문에 이동진 평론가가 한번 그 요즘 한국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빅쇼트로 하도록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냉철하고 그런 지적인 그런 성찰이 한국 영화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 어떤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에서조차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또 치환을 하는 거예요. 결국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 자체도 상품이 돼서 그렇죠. 그 전에도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분노 네, 이거 자체를 분노파리. 상품화해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해먹는 트렌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재밌는 게 대체로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나쁜 악역 한 명을 도려내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평범한 사람들, 악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이기심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낳은 병폐인데 그거를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성민 배우가 절대악을 연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훌륭한 배우가 네. 정말 그렇게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네. 그런 악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로봇 소리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고 여기 와서 완전 악역으로 해서. 정말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사람 냄새 나는 연기를 하고 있고 그놈의 사람 냄새 진짜 모든 사람은 냄새가 나요. 자꾸 네. 사람 냄새 나는 역할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따라 이승환 평론가한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씻고 왔어요. 왜 이래요? 씻은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굉장히 칙칙하고 그러니까 내부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어두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좀 칙칙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코미디로 승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 이 영화가 더 못난 영화가 몹쓸 네. 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코미디로 승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강동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강동원의 고분분투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 보고 나면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 왜 40인승 버스인데 이게 퍼졌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강동원 혼자 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 강동원 같은 경우 사실 황정민이랑 그 연기력을 그 같은 급에 놓을 만한 그런 배우는 아니죠. 뭐 그렇죠. 경력으로 보거나 이럴 네. 때. 그렇지만 우리가 강동원이 점수를 더 주는 거는 적어도 그 주어진 역할에 기존의 이미지를 얼마나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예. 일단 강동원 같은 경우는 뭐 군도에서부터 조금 그런 변신을 계속해서 시도를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 배우가 맡은 배역에서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배역을 게으르게 복제한 작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연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황정민이 우위일 수 있으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이미지는 안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작에만 출연한 것도 아니고 뭐 좀 작은 소규모의 영화 이런 위험할 수도 있는 좀 상업적이지 않은 그런 영화들도 앞으로 차기작에 계속 그 대기 중이고요. 그러니까 강동원이 그 최근에 그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는 영화판에서 입지 이런 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동원이 그동안 꾸준히 영화판의 한 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이 배우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검사회전처럼 이런 그 못난 영화에서도 활약을 해줬다는 거를 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강동원이 좀 진지하고 좀 무거운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정반대로 완전 까불거리고 네. 그러면서도 참 그 여심 저격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강동원 본연에 가까운 어떤 그 요즘 흔히 시쳇말로 뭐 씹덕스러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감이 좀 거시기하네요. 네, 이 녀석은 네. 와일드잖아요. 네. 사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뻔한 거에 치이다니 하지만 강동원이니까 치인다 네. 약간. 그렇죠. 그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2시간짜리를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한 장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붐바스틱. 예. 막춤 그거. 예. 네, 근데 막춤인데 나름 그루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시 예. 막춤을 춰도 팔다리가 길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안 해요. 우리가 같이 팔다리가 길어도 양상국하고 강동원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양상국 씨도 네.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게 강동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강동원 씨가 가지는 특유의 리듬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얼굴은 되게 작은데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벌크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굉장히 가늘게 떨어지지만 그것들이 그렇다고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라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되게 기묘한 특유의 리듬감 같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면 위에 리듬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좀 코미디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동원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네. 아, 예. 김하늘 씨랑 연기했던, 그래서 굉장히 순진한 시골 총각, 순수한 총각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코믹한 역할을 맡아서 사실 그동안 더 이제 좀 약간 여유 있어진 그런 모습을 이 캐릭터에 녹여내서 정말 강동원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영화 자체는 정말 그 아바타, 검사의 아바타라는 설정 빼고는 신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인데. 어디서 본 듯한 설정이에요. 그 그렇죠. 감옥 안에서의 그 장면은 아, 여기저기 정말 이제 이거는-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면서 네. 거기서 이제 쫙 올라서는 그 단계는 딱 그 쇼생크 탈출해서 그렇죠. 주인공이 세무상담을 예, 심지어 그 장면은 거의 베낀 것 같이 쇼생크 탈출. 예, 뭔가 일하고 있는데 자네 네. 뭐 니들 중에 뭐 하는 사람 있나? 그러면 이제 등장해서 그 나중에는 교도소장도 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 얻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측 가능한. 그리고 막판에 이제 법정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네. 그 이성민을 막 몰아세워서 결국은 본인이 흥분하게 해서 이제 본인의 죄를 인정하게 결정적인 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이건 또 이제 그 어퓨구맨에서 어퓨구맨을. 많이 보죠. 네. 본인을 흥분시켜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구려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핵심을 찍는 게 그 네. 마지막 최종 발언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죄인입니다. 아 그렇죠. 자기 뭐 반성이고 또. 피의자들의 그러니까 그 피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뭐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전 죄값을 치렀습니다. 지난 5년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강동원을 아바타로 부리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폭력과 어떤 강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대사를 시킨 감독이 미워지더라고요. 황정민 씨가 너무 그 순간 보는 내가 좀 미안해서 저 배우가 저 대사를 손발이 진짜 본인도 얼마나 오그라들 그렇죠. 것인가 속으로. 아, 오글오글.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황정민 씨는 요 최근에 1년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면 항마력이 정말 높으신 분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네. 사람이 국제 시장을 나온 다음에 또 히말라야를 찍고 그다음에 검사회전에서 이런 대사를 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미 그 마음 속에서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거나 아니면 항마력이 있거나. 네. 그러고 보면 이 복수극인데 네. 복수극에 나름 이제 시나리오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시나리오가 결국 착착 들어맞아서 의도한 대로 복수에 성공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은 네. 어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착착 들어맞았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영화를 볼 때.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일단 시나리오를 썼고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뭐 우연이 계속 겹쳐야 간신히 되는 정말 허술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거대로 다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그러니까 현실성 사실 제로에 가까워 진짜. 여기서 여자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사고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제가 말은 했지만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사실. 그 서울대 법대 나왔다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서 똥멍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그 극중에서 강동원이 사기를 잘 치는 것도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5분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네. 사기들이 다 하나같이.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에 모두 강동원의 속고. 어설픈 사기 행각 자체가 이 영화의 그 복수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냥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리듬감 있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허술하지만 재밌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영화가 되게 뚝뚝 리듬감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재밌을 만한 뭐 조세크 탈출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재밌을 법한 이런 클리셰를 이제 다 그냥 모아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검사와 그 아바타라는 그나마 좀 참신한 설정. 그리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뭐 억울한 자가 네, 못된 놈한테 그렇죠. 복수하는 그런 어쨌든 내용. 복수가 성공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네. 하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동원의 재밌는 개인기. 구석은 네. 박성웅의 연기 변신다. 박성웅의 발견. 사실 박성웅이 최근에 뭐
그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네. 너무 좀 판에 박힌 좀 연기에다가 그렇죠. 어색한 부산 사투리 그래갖고 박성웅이 연기를 저렇게 못했었나라고 이제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박성웅이 역시 연기를 잘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신세계 이후로 이분도 네. 너무 비슷한 역만 많이 그렇죠. 맡아서 자기 복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자기 복제 이미지를 여기서는 좀 약간 반전격으로 사용을 예. 했죠. 오. 그러니까 이분에게 목소리 까는 거를 강요하지 않고 못하는 사투리를 강요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솔직히 배역은 되게 뻔해요. 뻔하디 뻔한 배역인데. 그렇죠. 근데 안 하던 걸 하니까 네. 신선해 보이는 거죠. 그래 재밌어요. 정말 뭔가 이제 막 차갑고 냉혈한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냥 귀도 얇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잔머리도 굴리고 그 좀 귀여운 구석도 있어요 또. 그렇죠. 그 강동원 굉장히 의심 많은 캐릭터인데 강동원한테 결정적으로 네. 그 넘어오는 계기가 된 발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참 한국 사회 그 남자들의 어떤 학연의 병폐 이런 걸 보여지면서도 되게 좀 웃기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가 강동원에게 사기를 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 쳐넣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약간 그 성공적인 스타 검사 모델을 네,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시계 검사. 그렇죠. 검사님 모래시계 검사. 그래서 그러니까 사투리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강동원이 이번에 연기가 정말 가볍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게 이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서울말이 좀 어색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사투리가 배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심했을 때는 군도인데 네. 군도가 배경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내일 5시까지 쌀을 도로 갖다 놓으면 넣으면 그러니까 네. 왜 전라도에서 평생 산 사람이 그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가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영남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게요. 이게 사투리가 들어간 영어까지도 영어 그렇죠. 대사까지도 소화하면서 네. 네. 아주 펜실베니아 네. 영남 사투리와 좀 비슷한 예, 그러니까 펜실바니아 악센트가. 경상도 사투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정말 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강동원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네. 마지막에 그 강동원이 사실 사기행각도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 사기행각이 굉장히 좀 쫀쫀해야 네. 후반부 복수극의 그렇죠. 쾌감이 완성이 되는데 네. 정말 우연에 의해서 네. 우연이 겹쳐지면서 이게 묘하게 탈출하는 구멍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막판에 카타르시스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동원의 그 능청스러운 그 연기가 그 사람들에게 좀 웃을 지점을 계속해서 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 영화가 뭐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긴 어려워도 그래도 어쨌든 대중들의 어떤 갈증을 네. 충족시켜주는 풀어주는 그 요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강동원이란 배우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지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누굴 넣어? 다른 어떤 유능한 배우를 넣어도 이 영화는 강동원이 없었으면은 진즉에 내였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그 강동원이라는 요즘 그 티켓 파워가 정점에 오른 그 배우가 아니면 뭐 황정민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이 안 돼요. 그 강동원이 게다가 뭐 기존에 보여준 거랑 좀 똑같은 비슷한 역을 맡았거나 강동원도 뭐 똑같이 뭐 검사라거나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맡았으면 기대감이 떨어졌을 텐데 그동안 뭐 시도하지 않았던 뭐 사기꾼 뭐 이런 역할을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모습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관객들의 마음도 좀 사로잡은 지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이후에 네. 강동원이 또 어떤 영화를 선택할지 또 궁금하고요. 황정민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또 비슷한 또 이 저기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이 논란 내에서.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차기작에 좀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지금 네. 대기 중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도 있긴 하지만요. 뭐 적어도 기존에 맡았던 역과 똑같은 역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강동원 씨는 그 저희가 굉장히 좋게 봤던 영화죠. 그 잉투기의 엄태화 감독의 그 신작에 지금 그런가요? 예, 그 개봉 예정에 라인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기다려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강동원이 그러니까 소동원이라고 불리죠. 소처럼 일을 한다고 정말 쉬지 않고 야, 빈볼을 쌓아가고 있어요. 소동원. 네. 네. 그리고 뭐 우행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죄수복을 입어도 저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시켜줬고요. 네. 앞으로 차기작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강동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네. 영화였고요. 기승전 강동원으로 됐군요. 이번 검사회전도. 이거는 그 네. 저의 사심이 아니라 네. 그게 인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심이 아니라 사실이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인정합니다. 영화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남는 건 강동원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감독의 그러니까 와일드니까 와일드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영화 감독의 차기작은 하나도 기대가 안 되고요. 저는 감독 이름도 모르겠어요.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어떤 영화에 이제 조연출을 하다가 이번 전에 군도하고 비스티 보이즈 조연출하셨고, 네네. 예. 근데 저는 이분 차기작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고요. 언젠가부터 뭔가 약간 윤종빈 패밀리네. 그러고 보니까 윤종빈 감독 영화에 조연출만 계속 했네요. 아니요, 그 중간에 네. 그 강재규 감독 그 영화 뭐였죠? 그 장동건하고 같이 찍었는데 시원하게 망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웨이요. 마이웨이. 예. 그거 연출부 하셨고요. 내가 보니까 예. 뭔가 이제 윤종빈 감독한테서 좀 더 배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마이웨이를 하면서 약간 또 약간 너무 좀 강재규 감독의 네, 영화. 약간 그 뭐 흥행 코드 네. 이런 것만 너무 또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그 천만 영화라고 하는 역대 그 한국 영화 흥행 리스트에서 감독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한국 영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왜 들어요. 그래도 저 베테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예외죠. 네. 예. 예, 그 류승환 감독을 다른 감독들하고 동률로 보긴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검사회전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할까요? 예. 네.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을 자, 뭐 검사회전 아직 안 보셨으면은 뭐 시간이 남으시고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니 분은 보셔도 됩니다. 올 추석에 MBC나 SBS 같은 데서 해줄 거예요. 네. 아마. 예, 그때 보셔도 그냥 충분해요. 뭐 진짜 시간 예. 한 2시간 남아서 2시간을 좀 킬링해야겠다, 죽여야겠다 하시면은 뭐 그런 일단 영화로는 할인 카드가 있으시면은 평일에 네. 보셔도 저는 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아니요, 달성하실 거라는 강동원만 생각이 보면은 전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뭐 저기 마포 구민회관이라거나 뭐 이런 데에서 네. 분명히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에 다시 네. 걸릴 거예요. 네. 이게 그 보통 그런 거 주민복지 차원에서 영화를 걸어오는 그런 구민회관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해요. 네네. 예, 기다리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잉여사롱 이번 편 1부를 마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1부와 2부로 나눠 올립니다.